늦어서 미안. 왔다. 뿅.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 활용으로 좀 가볼게요. 어차피 뭐 기본적인 삼각함수 활용 내용은 알고 있을 거고, 정리 차원에서 좀 빠르게 정리만 좀 해 놔볼게요. 자, 삼각함수 활용은 나는 제일 먼저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들은 사람도 있겠고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삼각형의 성립 조건, 뭐 두 변의 길이가 남은 변 길이보다 길어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두 변의 길이 합이, 그죠? 남은 한 변 길이보다 길어야 된다. 요거는 성립 조건이고,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애가 있는데, 그 결정 조건은 뭐냐면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거, 그러니까 특정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미적분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 설명하다 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나오게 돼서 사실 뭐 그 확통 선택자들만 최근에는 안 들어봤을 텐데, 자,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조건 자체가 총 3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지 뭐.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SS, 두 번째는 SAS, 그 다음에 ASA. 자, 이렇게 3개. 요 3개는 원래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중학교 때는? 맞아, 합동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합동조건이냐면은 세변 길이가 3, 4, 5로 나와 있는 삼각형은 뭐 어떤 모양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완전히 똑같은 삼각형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 직각이긴 하지만 그냥 막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은 결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보통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성분으로, 아니 6가지 성분으로 나타내는데 종류는 2가지로 나타내집니다. 첫 번째는 변, 길이, 사이드의 약자 S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각, 앵글의 약자 A를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S 3개, A 3개 이렇게 총 6개 성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저런 식으로 3개 성분이 명백하게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완전히 결정돼 있어서 남은 성분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3, 4, 5로 나와 있으면 이런 삼각형은 완전히 결정돼 있기 때문에 남은 성분, 각 성분 3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각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얘는 직각이기에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딱 알고 있죠. 다만 요 두 각은 지금 우리가 얼마인지는 찾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이 각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알 수는 있습니다. 뭐 물론 각을 구하지 못하겠지만 그 각을 통한 삼각함수 값은 뽑아낼 수 있죠. 그게 각이 정해진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성분이 주어져 있으면은 남은 성분은 결정된다. 다만 3개가 주어져 있더라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게 뭐냐면은 각만 3개 나오는 거예요. AAA. 그렇죠? 그래서 각만 3개 나오는 경우 같은 때는 어때요? 뭐 90도, 30도, 60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이런 애들은 닮음까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크기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다. 실제로 3각의 합은 항상 180도이기 때문에 뭐 각 하나 빼도 AAA나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얘는 크기는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양과 크기 2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용어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후로는 모양이 결정돼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닮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크기까지 똑같다 그러면 이제 합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크기만 같은 거는 의미가 없기는 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양이 일단 같은지 다른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각이 2개 나와 있는 AA 중에서도 변 길이 하나쯤은 나와 있어야지만 얘는 삼각형이 결정돼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뭐 이런 식으로 각도가 30도랑 60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각 하나도 결정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나머지 각들을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모양만 결정돼 있다 보니까 크기가 좀 더 설정돼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요 변 길이 중에 꼭 한 변과 양끝각 이어야만 되냐? 뭐 요 길이가 결정돼 있어야 되냐? 아니, 딴 데 결정돼 있어도 돼요. 왜? 어차피 이 두 각이 나와 있는 건 세 각 주어진 거랑 똑같으니까 두 각과 중간에 있는 한 변 이렇게 본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SAS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쟤는 두 변과 끼인 각을 나타내는 게 맞아요. 그렇죠? SAS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 경우 중에서도 이제 ASS라든가 SSA 뭐 요건 그냥 순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ASS라고 얘기하는 거는 엉덩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미안해. 뭐지? ASS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각, 그 다음에 변 나와 있는 이거 아닌데? 맞나? 이거 맞네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도 보면은 얘는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변 길이가 무슨 5cm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끼인 각이 60도?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때 변 길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한 4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4로 나올 수 있는 애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와 이렇게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사실 ASS 같은 경우는 아니면 SSA 같은 경우에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됐지만 사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는 없기 때문에 반쯤은 결정돼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 자체에서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 끼인 각 하나가 이게 둔각인지 예각인지를 좀 줌으로써 삼각형을 결정시켜주는 요인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두 변과 양끝각이 아니고 두 변과 한쪽 끝으로 각이 나와 있는 경우도 삼각형이 준결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참고로 이게 변 길이 중에서는 특별하게 두 개 케이스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길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항상 어떠냐? 수선의 발로 내려오는 그 길이가 유일하기 때문에 직각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합동 조건이 이제 RHS, RHA,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걔네는 일단 좀 뺄 거예요. 워낙에 좀 특이한 애들이니까. 어차피 넓게 보면은 SSA, SAS, 요 안에서 다 놀기 때문에 그냥 RHA나 RHS는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정 조건에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남은 성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방금 얘기했지만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으면 남은 성분들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구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구하는 방법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죠. 자, 그래서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식이 어떻게 들어가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요 식이 왜 등장하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증명해 볼게요. 알긴 알아야 됩니다. 저거를 알긴 알아야 돼요. 왜 쓰는지. 자, 그러면은 삼각형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각은 라지로 쓰죠. 그 다음에 대응되는 변, 얘네를 보통 스몰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을 하는 애다 보니까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일단 기준을 좀 만들어 볼게요. 외접원을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사인 A분의 A만 있으면 외접원의 지름이 나오잖아요. 얘가 왜 나오는지를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보면 알겠지만 대응되는 각과 변만 있으면 얘 외접원의 지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중심하고 반지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오는 원의 성질들을 이용한 활용들이 또 엄청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을 먼저 쓴 이후에 그 다음에 성질들을 활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중심을 일단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죠.
자, 그럼 이 중심과 반지름을 활용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각과 이 변을 그대로 바꾸지 않으면서 반지름이 등장할 수 있게 중심을 지나가게 움직여 볼게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의 성질 중에는 중심각과 원주각에 관련된 성질이 있죠. 중심각과 원주각에 관련된 성질이 있는데 항상 원 안에서 원주각들은 다 똑같죠? 전부 다 똑같아요. 왜? 항상 중심각과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 얘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그러면 A가 이 원 따라 움직이더라도 어차피 원주각에는 전혀 변화가 없겠구나. 그래서 쭉 움직여 볼게요. 어디까지? 그 바뀐 A 지점에서 C까지 연결시켰을 때가 중심을 지나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점을 나는 A'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중심각이 지금 180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A'에서 B까지 연결했다. 그러면 이 홀을 나타내는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직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얘 한 변 길이가 라지 R 외접원의 지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sin A라고 하는 값은 어차피 각이 똑같기 때문에 sin A'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반지름 2R 분의 A라고 그냥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2라지 R 분의 A. 자, 그래서 요 두 관계를 이용해서 보면은 2R과 sin A의 위치를 바꾸면은 외접원의 지름이 대변 대각상 가지고 뽑아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A랑 A만 그래요? 아니, B랑 B도 그렇고 C랑 C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대변 대각상이 가장 중요한 상태로 가게 돼요. 대응되는 변과 대응되는 각의 쌍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외접원의 지름을 알고 있다면 각을 알면 변을 아는 거예요. 변을 알면 각을 아는 겁니다. 괜찮죠? 외접원의 지름을 알고 있다면 변을 알면 각을 아는 거고 각을 알면 변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변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sin A만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변과 각 사이 관계가 명백하게 좀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활용할 거예요. 일단은 기초적으로 이것만 그냥 좀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A. 그죠? 이렇게 쓰죠. 자, 얘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요? 어떻게 이 식이 나오게 되나요? 얘는 지금 삼각형 안에서 각 ABC, 그 다음에 선분 길이 ABC라고 써볼게요.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놓고 본다면은 A랑 B, 스몰 a, 스몰 b를 알고 각 A가 아닌데 이거 각 C인데 미안해. 각 C. 자, 여기서 스몰 a, 스몰 b 알고 그 다음에 각 C를 알고 있다면 C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A라는 선분 길이와 B라는 선분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각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선분 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때 모든 선분의 길이는 다 뭘로 구한다? 전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전부 다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 좌표 평면에서 X축, Y축과 평행하지 않는 이상 전부 다 피타고라스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C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요? 당연히 직각삼각형 뽑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직각삼각형을 뽑아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아니면 B에서부터 뭐 어디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 안에서부터 반대쪽 선분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만 직각삼각형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직선에 관련된 보조선은 직각보조선이 최우선이에요. 직각보조선이 최우선. 가끔 가다가 평행보조선을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중학교 이후에는 평행보조선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다 직각으로 다 끝나요. 왜? 닮음 찾아낼 때 쓰는 용도로 평행보조선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삼각비랑 삼각함수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직각만 만들어도 닮음인지 아닌지 딱 보여요.
자, 그래서 잘 안 씁니다. 평행보조선을.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시 길이 구하려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녕 각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오케이. 각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높이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B sin C가 될 겁니다. B sin C가 될 거예요. 괜찮죠? 왜? 사인이 얘분의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인 값에다가 B를 곱해버리면 분자밖에 안 남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변 길이도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해주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B 코사인 C다. 자, 그러면 전체 밑에 있는 길이가 A였는데 B 코사인 C를 뺐죠? 그럼 얘는 A-B 코사인 C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에 대한 피타고라스로 얘를 그냥 구해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죠? C제곱은 A-B 코사인 C 제곱 플러스 B 사인 C 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자, 이거 정리해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 제곱 코사인 제곱 C,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은 B 제곱 사인 제곱 C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둘은 B제곱으로 묶어내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네요. 그래서 1이 돼요. 얘는 그냥 그대로 B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다. 그렇죠? 자, 요거 증명 연습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이 증명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도형학의 기초가 완성이 돼요. 진짜로. 그 사고 관점이 명백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저 공식은 알겠는데 왜 활용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은 증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는지 그때 찾아봐봐요. 증명도 안 해봤는데 왜 활용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진짜로. 이 증명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 정도는 가지고 놀 수 있어야 어차피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여요. 이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어야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 공식을 매번 유도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생각하기 좋은 방법이 약간 좀 요건 그냥 암기 느낌이지만 너무 길잖아요. 얘는 좀 짧은데. 그렇죠? 요게 요렇게 두 개 묶어보면 얘가 A-B 제곱이네. 미안. A-B 제곱 생뚱맞게 코사인 C를 얘만 곱했죠. 그렇죠? 미안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C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남은 두 변 뺄셈 제곱이랑 비슷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이 있겠죠.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죠? 그 다음에 끼인 각일 테니까 C. 자,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핵심이다? 두 변과 끼인 각에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해서. 근데 잠깐만. 요거 식을 잠깐 바꿔보니까 어때요? 코사인 C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는데? 코사인 C는 그러면 얘 넘기고 2AB 넘겨주고 들어가는 식으로 남겨보면 2A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세변 길이를 알고 있으면 끼인 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은 끼인 각을 구하는 용도로도 쓰는구나. 자, 그래서 얘는 보통 어디다가 쓰여요? 두 변과 끼인 각은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괜찮나요? SAS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결정돼 있으니까 남은 성분들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뽑아내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남은 성분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우리가 3 4 5 좀 뭔가 이상한데 4 5 6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때 나는 요 끼인각을 구하고 싶다. 요 끼인각을 구하고 싶다. 자, 근데 우리가 특수하게 아닌 이상 솔직히 세타 정확하게 나타내기 좀 힘듭니다. 얘도 나름 무리수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연속적인 실수라서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타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아요. 특수각 제외하고는. 그래서 얘는 항상 뭔가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됩니다. 저 혼자 다니면 발이 아파서 못 다녀요. 그게 사인을 신고 다니던 코사인을 신고 다니던 탄젠트를 신고 다니던 그렇죠? 혼자 안 다녀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를 좀 이용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는 아무렇게나 잘라볼게요. 뭐 이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봅시다. 뭐 이렇게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는 6 코사인 세타, 얘는 6 사인 세타. 아, 그럼 여기는 5-6 코사인 세타.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보면 16은 36 사인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은 25 빼기 둘 곱하기 2배 60 코사인 세타 제곱하면은 36 코사인 제곱. 그죠?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36 사인 제곱과 36 코사인 제곱 합치면은 36이 나오겠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 봤을 때 16은 36 더하기 25 61이죠. 빼기 60 코사인 세타. 그래서 넘기면 60 코사인 세타는 얼마지? 45가 되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이 4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각은 우리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이건 지금 증명 방식으로 한 것뿐, 공식으로 써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공식 쓰면 똑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16은 36 플러스 25 빼기 6, 32, 60 코사인 세타.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써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엔 또 뭐라고요?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남은 변의 길이를 뽑아낼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구나. 두 변과 끼인 각을 했지. 세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도 각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SSS에서 끼인 각을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인 법칙은 아무래도 대변 대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삼각형이 무슨 뭐 길이가 5로 나와 있고 60도 나와 있고 뭐 45도 나와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이쪽은 알아서 그냥 75도가 되긴 하겠네요. 한마디로 두 각만 줘도 세 각 준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대변 대각상이 결정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외접원의 지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접원의 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 각만 알고 있으면 얘 변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외접원의 지름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사인 60도분의 5라는 거예요. 이게 외접원의 지름이에요. 그 외접원의 지름은 사인 45도분의 K.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변 대각상을 이용해서 변 길이를 뽑아낼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ASA 같은 경우는 나머지 성분을 어떻게 구한다? 사인 법칙. 이걸로 끝장을 낸다라는 게 아니고 시작이 요거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정보를 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ASS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지울게요. ASS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남은 조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 각이 둔각인 경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 수선의 발을 기준으로 두 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때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요 변 길이가 5, 여기가 4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대변 대각상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길이가 5기 때문에 요 끼인각 세타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사인 60도분의 4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똑같아요.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지? 그렇죠? 지름과 똑같아요. 자, 그럼 얘는 세타 기준으로 사인 세타분의 5랑 똑같으니까 우리는 사인 세타를 구해낼 수 있다. 다만 이때 사인 세타는 1사분면각인지 2사분면각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 조건에서 줘요. 세타가 예각인지 두각인지. 그렇죠? 그래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S, S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사인 법칙으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넓게 보면은 변 3개 줬는지, 변 2개 줬는지, 변 하나 줬는지예요. 괜찮죠? 성분은 3개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변 3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고민도 없이 코사인 법칙이에요. 변 하나 주어진 경우에는 각이 많겠죠? 각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으로 갑니다. 근데 두 변과 각 하나인 경우에는 사인 법칙으로 찾을지 코사인 법칙으로 찾을지는 몰라요. 그건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넓이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워낙에 많이 쓰던 거니까. 자, 뭐였죠? 2분의 AB 사인 세타. 이거 그냥 공식 외우는 거요?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공식 외우는 건 없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자, 뭐냐? A, B, 세타 나와 있죠? 무조건 삼각형 넓이는 무조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입니다. 선분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의 변 길이 중에 하나를 밑변으로 놓고 높이만 구한다. 그럼 당연히 높이는 이 지점까지의 밑변에서부터 수직거리죠. 아우, 당연히 직각 보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 세타가 A분의 높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는 A 사인 세타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삼각형에 대해서 다 깔끔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초 개념은 끝났습니다. 자, 오늘 할게 바쁘죠?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아하하하. 저기 미안. 수열의 합 뒷부분과 수학적 기납법은 영상으로 좀 다시 올려놓을게. 나중에. 자, 그러면은 누가 안 왔는데? 잠깐만. 누가 아직 안 왔는데? 한이도 왔고, 준영이도 왔고. 잠깐만. 다 왔네? 미안해, 다 왔네. 왔구나. 결석자들이 좀 많았지? 그래. 자, 그러면은,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유형 1번으로 가볼게요. 사인 법칙. 자, 맨 처음에 사인 법칙은 스텝 1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1번 잠깐 풀어봐봐요. 요거는 1분만 있다가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자, 증명하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변대각상이구나, 사인 법칙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저 공식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 공식을 증명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응용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풀었지? 쉽죠? 오케이. 자, 당연하게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5는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네요.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12 2라지알. 그래서 외접원의 지름은 우리가 반지름은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답이 5번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스텝 1은 미안해, 좀 넘어가 볼게요. 틈날 때마다 계속 스텝 1 몇 문제씩 풀고 있어요. 그래야 감이 좀 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살아나야지 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5번과 6번이 있는데 스텝 2 일단 한 문제 볼 거예요. 5번과 6번이 있는데 둘 다 좋은데? 어떡하지? 둘 다 좋은데? 둘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지? 일단 5번 한번 볼게요. 얘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5번으로 갑시다.
자, 왜 어려운지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잘 알고 있어요. 오케이. 삼각형에서 원과 공통된 부분. 여기요? 미안. 자,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를 한번 볼게요. 이 관계가 따져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다시 한번 이거는 수학의 공통적인 얘기인데 수학 문제 푸는 거는 마치 미로찾기 같은 게임이랑 비슷해요.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입구에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값, 구할 값이 출구에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중간에 문제풀이 단계를 봤을 때 주어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뚫고 가기가 수월해져요. 근데 주어진 정보가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혼선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면은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겨요. 한마디로 보통 미로찾기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부터 솔솔솔솔 가다 보면은 뒤에 가서 막혀요. 앞쪽에서 막히면 뒤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게 보통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다가 끝부분에 가서 막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뒤부터 오면 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막상 뒤에서 오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앞부터 들어가기 힘들면 뒤부터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문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왜?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라인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QR 길이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정보 보면 어때요? 산더미야. 도형 문제들의 특징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도형을 만들어 놓지만 이 정보가 사실상 과잉 정보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6, 8, 10도 그렇고 막 도형이 왜 P점이 여기 찍혀 있지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직각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값만 생각해봐요. 역으로. 그러면 QR 길이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요 길이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분 길이 구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선분 길이 구할 때 뭘 썼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뭐에 초점을 맞춰서 가요? 지금 다른 방법들 되게 많습니다. 피타고라스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게 피타고라스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자신 없죠? 굉장히 자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피타고라스만으로 길이를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아예 직각 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면 좋아요. 그렇죠? 피타고라스는 직각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타고라스는. 쟤는 피타고라스가 아닌 애들인데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중간에 피타고라스를 써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요 변 길이를 구할 수 있게 하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결정된 삼각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결정된 삼각형이. 자, 그러면 얘변 길이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은 총 몇 개예요? 더 그을 것도 없어요. 보조선을. 그냥 이 안에서 찾아봐요. 첫 번째 PQR 삼각형. 두 번째 AQR 삼각형. 뭐가 편할까요? 당연히 AQR이겠죠. 왜? 이미 여기 각이 나와 있어요. 이미 여기 각이 나와 있어요. 이 각이 왜 나와 있지? 그렇죠? 이 각이 왜 나와 있지? ABC의 각이기도 하잖아. 괜찮죠? 이미 요거 각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대변 대각상이 만들어지죠?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얘 세타가 알고 있잖아요. 얘는 대응되는 변이에요. 그 대응되는 변과 각 한 쌍은 뭘 만들어요? 사인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AQR이라는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외접원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QR 길이가 나오겠네. 괜찮죠? 역으로 초점 잡아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아이고 미안.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아, 그럼 AQR에 대해서 외접원의 지름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외접원의 지름이 왠지 느낌상 지금 주어진 값이 뭐밖에 없어요? 6밖에 없죠? 솔직히 말하면 얘가 지름이 맞아요. 6이 지름이야. 이게 왜 지름이죠? 그래서 3점입니다. 얘가. 이게 왜 지름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삼각형 내접할 수 있지만 이거 혹시 반대로 내접하는 것도 또 삼각형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쵸?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사각형이 내접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징이 뭘까? 반드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예요. 어이? 왜지? 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지? 이게 원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중심 반지름을 이용해 볼게요. 자, 반드시 중심 반지름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원주각. 그러면 요 호를 나타내는 원주각이 지금 베타구나. 그럼 요 호를 나타내는 중심각은 얼마라는 거예요? 그죠? 2베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알파는 이 호를 나타내는 원주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심각은 2알파예요. 그러니까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당연히 2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의 각의 합은 180도구나. 근데 보니까 어때요? 여기 왜 직각이 나왔지? 라는 거야. 요 왜 직각이 나왔지? 이 직각, 이게 직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각의 합이 180도인 게 중요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두 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나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나 똑같구나. 그쵸? 요런 식으로 외접원을 그려본다면 얘는 중심이 얘의 정가운데 있겠네. 그냥 그 자체가 지름으로 쓰일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 분의 얼마? AP. 그쵸? AP. 이게 AP가 아니고 QR. 요 길이가 지금 AP 지름으로 나오는구나. 그 지름이 지금 얼마? 6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죠? 넓게 보면 되니까 10분의 6. 그렇죠? 얘는 지금 10분의 6으로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QR 길이는 얼마다? 6 곱하기 10분의 6. 그래서 10분의 36, 5분의 18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기 7번도 한번 가볼게요. 7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서 어차피 우리 지금 올해 수능도 삼각함수 활용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삼각함수 활용이. 근데 올해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내 예상이지만 최소 14번급은 나올 것 같아요. 14번급 아니면 21번급 이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올 예정이에요. 예상이지만 뭐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예상이라서. 왜냐면 지금 최초로 삼각함수 활용이 등장한 이후부터 당연히 어때요? 다시 등장한 첫 해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엄청 쉽게 나왔어요. 왜? 연습 많이 안 해본 거잖아요. 누적된 기출문제도 많지가 않아요. 진짜 10년 전에 있던 기출문제 끌고 와가지고 연습했었던 상태예요. 쉬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올해는 아마 킬러급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건 뭐 장담하기는 힘든 상태. 스텝 3까지는 완벽히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힌트를 잠깐만 좀 가볼게요. 힌트를 잠깐만 좀 가볼게요. 구했나? 하는 중?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자, 1차적인 힌트 되는 친구들 그대로 가요. 자, 당연히 원이 등장을 했어요. 원이 등장을 했으면 다른 도형 다 제끼고 원부터 봐야 돼요. 진짜로. 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중심 반지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얘는 원이 특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삼각형 안에 꼭 끼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꼭 끼게 만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어디가 핵심이죠? 이 삼각형과 만나는 점. 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요 세 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당연히 뭘 해봐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 만나는 세 점은 원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연결해봐야 돼요. 아우, 일단 연결해볼까? 라는 거. 그쵸? 당연히 연결해보는 겁니다. 자, 당연히 연결해보면은, 아, 얘네 생각해보니까 접선이네. 다직각이에요. 다직각입니다. 자, 그때 밑에 삼각형과 위의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얘는 메인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나온 삼각형 하나가 있어요. 요거. 그쵸? 자, 그래서 나는 요 길이를 하나씩 지정을 좀 해볼게요. P, Q,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는 얼마? 3이라고 돼 있어요. 반지름 길이 3. 이쪽이 좀 특이하죠? 3. 자, 그 다음에 우리는 DB 길이가 지금 4라고 처음에 줬습니다. 어이?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정사각형이네. 여기도 3이에요. 아, DQ 길이가 지금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가 좀 채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 도형학을 할 때 기하학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냥 순수 기하로 들어간다, 세 가지를 잘 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선, 원. 그렇죠. 직선은 직각보조선, 평행보조선도 있지만 직각보조선만 잘 쓰면 돼요. 원은 중심 반지름, 그 다음에 성질 활용.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순수 기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닮음. 이 안에서 더 이상 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닮은 거 있나 찾아보면 좋습니다. 지금 고맙게도 직각삼각형 우르르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닮음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지금 정말로 내가 얘기한 기본기만 썼어요. 당연히 교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교점들 다 찍어봤고, 그 교점들은 원 위의 점이니까 중심에서 그냥 다 연결해보더라. 왜? 원은 중심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다 당연한 것들밖에 안 했어요. 일 분 있다가 추가 힌트를 좀 갈게요.
자, 그러면은 닮은 관계 중에서 뭘 쓸 수 있냐? 요 삼각형 중심 O라고 했을 때 OQR 삼각형. 예. 왜 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까요? 두 변 길이가 나와 있어요. 거기다 직각도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결정된 삼각형이에요. 괜찮죠? 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한번 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자체로 이미 3, 1 빗변 루트 10이에요. 그렇죠? 아,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3이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삼각형이 그 선 그대로 간다. 평행이죠? 당연히 닮음이에요. 괜찮죠? 보잉? ABD라는 삼각형도 닮음이네. 높이의 3배가 밑변이래. 높이 4잖아요. 아, AB 길이가 나옵니다. AB 길이 나와요.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오케이. 갖고 올까? 오케이. 자, 그래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0인 걸 뽑아냈어요. 자, 그때 우리는 AP랑 AR 길이는 똑같지. 왜? 합동이라서. 그쵸? 요 길이가 9구나. 여기 3이니까. 그럼 여기도 9인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솔직히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ADC의 대변대각상만 잘 구해주면 되는데 그 대변대각상 중에서 각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각은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변인 DC 길이만 알면은 사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세타는 알고 있잖아요. 사인 세타 알고 있어요. ADC의 외접원의 넓이기 때문에 얘 세타 알고 있는 이상 DC 길이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구해서 끌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요변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물론 얘만 알면 돼요. 근데 얘를 알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RC 길이랑 CQ 길이가 똑같아요. 그쵸? CQ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X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하네요. 그쵸? 피타고라스가 12, 4 플러스 X, 9 플러스 X. 그쵸? 12, 3 플러스 X구나. 3 플러스 X, 9 플러스 X. 그쵸? 자,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이걸로 피타고라스로 x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막상 피타고라스를 써보면은 x 길이가 6으로 나오게 돼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대변 대각상이 다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 마무리 정리를 좀 가볼게요. 자, 얘는 지금 6인 걸 알았어요. 아, 그럼 여기가 지금 6이네요. 그러면은 CQ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그 삼각형 ADC에 대해서는 하하하하 ADC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DC 길이는 얼마예요? 전체 얘 길이가 6 더하기 3 전체 9였잖아요. 9에서 4를 뺐으니까 5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5가 ADC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 좁은 데다 써가지고 미안해. 좀 복잡하지? 자,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 분의 5가 외접원의 지름이잖아요.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입니다. 루트 10분의 1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얘는 5루트 10이에요. 이게 외접원의 지름.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2분의 5루트 10.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4분의 250 파이. 그래서 2분의 125파이가 답이 됩니다. 2분의 125파이. 이렇게 좀 어렵긴 하죠.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이 어려워요. 되게 고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서 자, 사인 법칙의 응용 버전 문제를 잠깐만 좀 가봅시다. 유형 2번입니다. 이번에는 외접원이 아니고 이제 ASA나 SSA,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각 많이 나오는 애들. 닮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모양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스텝 1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저기 그 개인적으로 8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되는 친구들은 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11번은 이게 색칠한 데가 안 보이는데 삼각형 ABC 안에서 원과 겹쳐지는 부분이 색칠된 부분입니다. 맞지? 아니야? 그 바깥에 놓은 바깥이야. 미안해. 11번은 여기가 색칠된 부분. 여기가 그 원에서 그렇구나. 요거래요. 미안해. 나도 안 보여서.
아이고, 아, 110도라고 썼구나. 미안. 아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인데. 아,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됐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1번으로 나왔어요. 그림이라서 잘 안 보이지. 그치, 거기가 세타. 세타 똑같지. 그치, 근데 여기까지는 구했잖아요. 요변 길이 5까지 구했지. 그러면 그쵸. 그러면은 아니 5가 CD 길이가 5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 구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분의 5가 외접원의 지름이에요. 그쵸? 어차피 외접원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오케이. 솔직히 뭐 이 문제는 별로 그렇게 문제는 안 되죠. 왜냐면은 ABC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ABC의 외접원의 지름 구하는 게 사인 30도분의 루트 2가 요 ABC 외접원의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30도분의 루트 2는 사인 45도분의 A랑 똑같다. 둘 다 외접원의 지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인 30도분의 루트 2는 사인 45도분의 A다. 그럼 A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30도면은 12조각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12분의 11배 해도 돼요. 원 넓이 구해서. 그렇죠? 원래 부채꼴 넓이 2분의 R제곱 세타도 전부 다 그 비율로 구하는 거예요. 몇 분의 몇으로. 이 중에 하나로 좀 갈게.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지금 2루트 2죠. 얘는 사인서 45도니까 루트 2분의 1, A 루트 2. 아, 그냥 A가 2네요. 그쵸? A가 2. 그래서 파이 A 제곱에 12개 중에 한 11개. 그쵸? 그래서 4파이를 12분의 11배 한 거기 때문에 3분의 11파이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3분의 11파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한 문제 정도만 직접 좀 풀어볼게요. 저기 12번으로 갑시다. 완전 기초 문제예요. 완전 기초 문제. 이거는 직접 한번 꼭 풀어봐야 돼요. 두변과 끼인각이에요. 두변과 끼인각. 그렇죠? 유형 3번에서 코사인 법칙. 그죠? AB 길이 구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지금 숫자가 좀 큽니다. 30, 50이라서 그러면은 축소시켜서 3, 5짜리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10배를 해줘도 돼요. 잠깐만, 여기가 30, 여기가 50인데 여기가 700이 나오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은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나는 이거를 뭘로 잡을 거라고요? 10x로 잡아볼 거예요. 왜? 다 10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축소시켜서 닮음 안에서 봅시다. 120도로 35x인 걸로. 그렇죠. 이러면은 좀 편하겠죠? 자, 그럼 x 제곱은 9 더하기 25 빼기 3, 55의 2배 30 코사인 120도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증명 방식으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둔각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바깥쪽으로 직각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색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식은 똑같이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34 코사인 120도는 2분의 1, 그것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그냥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49니까 x는 7이다. 왜 x가 지금 7이죠? 그럼 답은 70이겠네요. 그렇죠? 답은 70. 자,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은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뒷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15번 나중에 꼭 풀어봐야 돼요. 진짜로 꼭 풀어봐야 돼요. 이 지금 최근에 따끈따끈한 문제가 16번이라서 지금 요거를 풀어보긴 할 건데 15번도 꼭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일단 16번으로 가봅시다. 무언가를 구하려고 할 때는 걔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결정되어 있으면
종류를 생각해 봐야 돼요. SSS인지 SAS인지 ASA인지. 그리고 남은 성분들은 그때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갈지 사인 법칙으로 갈지 결정해 주면 됩니다. 자,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D2 길이에요. D2 길이. 자, 그러면 D2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내줘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을 찾으면 더없이 좋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찾으면은 수선의 발 내려서 들어가주면 돼요. 근데 수선의 발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안 보일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혹시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른 삼각형을 찾아볼게요. 그때 왼쪽으로 가도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둘 중에 뭘로 가도 되는데 아무래도 각이 계속 똑같은 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는 왼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들어가 볼 예정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각 하나밖에 없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찾지? 그러면 다른 데서 끌고 와야 돼요. 그럼 다른 데서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세타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애가 위에 있죠? 걔를 가지고 끌고 와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삼각형이 지금 어때요? 결정이 돼 있는 걸까요? 안 돼 있는 걸까요? 얘는 두 각과 변하나 ASS 내 결정이 돼 있는 건가?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아요. 괜찮죠? 여기가 지금 4구나. 그쵸? 일단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성분 다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완전히 결정돼 있기 때문에. 변 두 개랑 각 두 개. 아예 정보가 과잉돼 있어요. 진짜로. 세 개만 있어도 삼각형의 모든 성분을 구할 수 있지만 얘는 네 개를 줬습니다. 밑에까지 다 풀었나? 근데 여기서 이게 그치. 얘는 뭐라 그럴까? 이게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어요. 그래서 길이가 안 나와요. 그냥 12K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의미는 이게 각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줘야 되는데 이 각이 똑같으면은 호의 길이도 똑같고 현의 길이도 똑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과 이 코사인 법칙이 똑같다. 이렇게.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변 길이를 예를 들어서 A 같은 걸로 적어놓으면은 우리는 여기 세타로 잡았을 때 답이 A 사인 세타죠. 네. 근데 그거를 A, 8, 6 가지고 코사인 법칙 관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시계 되게 짧아요. 한 줄 쓰면 끝나. 자, 알았어. 미안. 오, 잘했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4,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하고 싶어져요? 할 게 없잖아요. 이 모든 성분을 한번 다 구해볼게요. 모든 성분. 그러면은 사인 법칙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문제는 두각을 알아도 얘를 못 써요. 왜? 얘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우리는 미적분이 아니면 못 써요. 그래서 수원에서는 얘 각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두각을 알고 있지만 뽑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대응되는 쌍 이런 걸 쓸 수가 없죠. 자, 그럼 뭘 하고 싶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되게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삼각형 중에서 뭐 정삼각형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등변 삼각형, 이거 꽤 많이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거. 이등변 삼각형의 핵심은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반드시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질. 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왠지 반으로 접고 싶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반으로 접어보고 싶다. 그죠? 그럼 얘가 나오죠. 자, 지금 얘도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꼭지각이죠. 아우, 왠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닌가? 전혀 아닌가? 자, 그렇게 세뇌를 시킵시다. 세뇌를. 자,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4잖아요. 얘 세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에요. 코사인 세타예요. 이거분의 이거가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얘랑 얘가 8대 1이라는 얘기예요. 분수는 다른 말로 유리수라고 얘기하죠. 유리수는 비율이 있는 수예요. 그렇죠? 8대 1입니다. 8대 1. 2분의 1이네. 그러면 얘도 2분의 1이네. 아이고, AD가 1이네. 4네. 그쵸? 이 밑에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길이가 지금 다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1분만 더 고민해 볼게요. 자, 왜 이렇게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갈까요? 도형학이 돌다 답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래요. 수식보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막 풀다 보니까 답이 나왔네.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왜 내가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진짜 개똥철학이라도 왜 반으로 접고 싶지? 이 개똥철학이라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두고 한식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b제곱은 64 플러스 a제곱 빼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36 빼기 2 곱하기 b 코사인 세타. 네. 그 둘이 똑같아. 네. 그렇게 해서 A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어디 갔지? 그냥 아예 코사인 세타 능으로 해서 식을 코사인 세타를 알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길이가 네. a 코사인 세타예요. 그 a 코사인 세타가 그 자체로 나와버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도 조금 어렵죠. 오케이, 푼 사람도 있고. 자, 다음으로 힌트를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됐어요? 이 4라는 길이를 뽑아냈습니다. 자, 위에서는 최대한 쓸만한 건 다 썼어요. 자,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거는 4. 아이고, 요걸 쓰고 싶은데 아직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그려볼게요. B, C, D, E. 자, 요 길이가 지금 4고요. 요 길이도 지금 4예요. 자, 여기가 지금 세타예요. 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아예 지금 안쪽 삼각형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왜냐면 대변대각상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 대변대각상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하죠? 자, 그러면은 안 되겠다. 뭔가를 좀 더 구하자. 근데 지금 요 일부 삼각형에 관련된 정보를 뽑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면 BC 길이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뽑지? ABC 삼각형 넓게 봤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이 다 나왔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BC 길이의 제곱은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 빼기 2배 코사인 세타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순서상으로는 바깥부터 들어와야 놓치는 게 없어져서 하기가 쉬운데 뭐 어쩌다 보니까 얘를 나중에 하게 됐네. 그렇죠? 얘를 먼저 하는 게 좋았는데. 자, 여기서 BC 제곱은 AB 제곱 16 플러스 AC 제곱 25 빼기 2 곱하기 2배 코사인 세타 8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얘는 41. 그 다음에 8 약분해주면 5가 되니까 36. BC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네? 얘가 지금 6이구나.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이 BDC 삼각형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BDC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뭘 할 수 있어요? 세변 길이 알고 있으니까 세각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세각을 구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 그냥 얘만 구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얘 두 변과 끼인 각으로 얘 길이를 찾아낸다면 이 각을 충분히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대변대각상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뭘로 가도 되지? 코사인 법칙으로 가도 돼요. 코사인 법칙으로 간다 그러면은 BDC랑 EBC랑 근데 각이 다 똑같은데 BDC가 8마이너스 세타고 BDC 자체가 이등변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8 마이너스 타? 그 위가 세타니까 BDC 이거. DEC도 8마이너스 세타고 되게 잘 찾았네. 잘 찾았네. 두개보다 ABC랑 EDB랑 닮음이라고 해서 그냥 비율로 하는 게 빨리 찾지 않나요? ABC랑 EDB. 근데 여기가 세타인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거의 이등변이니까 EBC랑 DCB랑 똑같고 그리고 저기 DEB가 세타고 가게가 세타니까 두 개 똑같고 이게 이등변. 일단 요각은 똑같으니까 알파 잡아놓고.
잠깐만, 그럼 답이 아닌데? 아, 방법은 많아요. 일단 잠깐만 풀고 있어 볼게요. 잠깐만. 어떻게 한다고? 이거 얘랑 제일 큰 삼각형 두 개. 여기가 알파고 여기 세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 오케이. 괜찮네, 그거. 되게 빠르네.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지금 뭐 누가 얘기한 걸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요 삼각형이 지금 여기를 알파로 잡아두면은 알파 세타 길이가 나오잖아요. 각의 크기가 나오죠. 그럼 여기도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알파지 않냐. 그럼 이게 넓은 삼각형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알파랑 세타가 각이라서 두 개가 닮음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가면 빨리 끝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르기는 하네요. 확실히. 왜냐면 그냥 요 길이 4만 딱 구해놓은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1만 해놓으면 4가 되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과 넓은 삼각형이 그냥 닮음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지? 4대 5는 4대 아니 4대 5는 4대 이거 뭔 소리야? 가자 4대 6. 4대 6인가? 4. 4대 6이구나. 6 구해야 되는구나. 4대, 그죠? 세타 대응각이니까 4대 6. 근, 4대 6은 D 대 4네요. 아이고야. 그렇죠? 그래서 6D가 16이니까 D의 길이는 3분의 8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해요. 이 도형학 문제 자체는 정보가 워낙에 좀 과잉이다 보니까 푸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닮음 눈치채면 가장 좋기는 하겠네요. 근데 만약에 안 보인다고 쳤을 때, 안 보인다고 치더라도 사실 방법은 뒤에도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솔직히 여기 6 뽑아낸 다음에 그래서 닮음각에 찾아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거 4, 4, 6 다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거 끼니까 그냥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법칙, 사인 법칙 이용해서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6도 뽑아야 되기는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얼마지?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둔다면은 16은 16 플러스 36. 그쵸? 16 플러스 36. 빼기 6, 4, 24도 배. 48 코사인 알파. 그러면은, 얘는 16, 16 날려주면은 36 넘겨서 마이너스 48 빼면은 코사인 알파 값이 얼마예요? 12의 3배, 4배죠? 4분의 3입니다. 그죠?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 코사인 알파 값을 알았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4는 사인 알파분의 D다.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사인 세타분의 사는 사인 알파분의 D. 근데 사인 세타를 또 구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사인 세타는 8일. 이렇게 되니까 높이는 64에서 1 뺀 7, 9, 63 3루트 7. 그쵸? 그래서 사인 세타는 8분의 3루트 7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8분의 3루트 7. 자, 그 다음에는 코사인 알파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가 4, 3으로 나오면 16에서 9 뺀 7 루트 7이죠. 그래서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다 갖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 식은 사인 세타 8분의 3루트 7 분의 4는 사인 알파 4분의 루트 7 분의 D2가 되겠고요. 자, 당연히 양변의 루트 7 약분시켜주고
4도 약분시켜주면 2가 되겠죠. 분모 문제에다가 2를 곱해준다면은 얘는 약분되니까 3분의 8. 그렇죠? 그래서 D 길이는 3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은 많으니까 뭘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근데 시간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겠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6까지는 다 구해야 닮은 비를 그나마 좀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 6까지는 다 구해놔야 되니까. 물론 닮음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인 값들을 굳이 구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빠른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었는데 미안, 화이팅. 화이팅. 자, 그래서 원래는 스텝 3 있는 문제도 더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잠깐 쉬었다가 하하하 잠깐 쉬었다가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3시 14분. 저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잘 자, 안녕.